지금부터 최민호 시장님을 모시고 소통과 공감을 위한 광복동 시민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4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시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품격 있는 도시, 성조와 도전에 미래전략수도 세정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 최민호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시정시의회 김영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광복동 주민센터 이희영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외에 참석하신 분들도 소개하여야 되려나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해 못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광복동 개청 2주년을 돌아보는 홍보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유희영 광고본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복동장 유희영입니다. 오늘 시장님의 광복동 방문을 환영하며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시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주신 김영현 시의원님과 광복동 지편동의 주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혹시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시나요? 네, 오늘은 달력에는 막걸리 날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오늘은 광복동이 개청된 지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광복동 개청 기념일에 이렇게 시장님께서 친히 방문해 주시고 또 시의원님과 주민 여러분들을 함께 모시고 시민과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오늘 이 자리가 더 기쁘고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광복동 홍보 영상을 보시면서 느끼셨으리라 생각되는데 광복동의 2년은 길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개청 전보다 더 주민이 살기 좋은 마을로 점차 발전해 왔습니다. 이것은 모든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봉사, 소통, 그리고 행정이 함께 협력하면서 노력해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 발전에 노력해오신 시의원님,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와 그 밖의 모든 봉사단체와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저의 인사를 마치고 이어서 광복동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을 시작으로 주요 성과, 추진 현황, 현안사항 순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복동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광복동은 4생활권의 광복동 지편동과 5생활권의 합강동, 다성동, 용호동을 포함하여 총 5개 법정동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복동의 인구는 약 28,000명 정도입니다. 광복동에 약 15,000명, 지편동에 약 13,000명, 다성동에 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민 평균 연령은 약 32세이며 아동 청소년의 비율은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은 개화산 아래 위치하고 있고 삼성천과 금강이 감싸고 있어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자랑이며 예전 방곡리의 전통 문화가 이어져 온 역사의 터전입니다. 아울러 한국개발연구원과 국책연구단지가 위치해 있으며 네이버 데이터센터, 테크밸리, 대학 공동 캠퍼스 등이 조성되어 있어 세종시 미래 발전과 가족 성장의 원동력의 근원으로 기대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광복동 주민센터 조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을 비롯하여 민원행정팀, 주민생활팀, 맞춤형 복지팀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일반직 16명과 기간제 근로자를 합하여 총 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광복동 예산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총 14억 원이며 일반 회계가 약 8억 9천만 원, 자치분권 특별회계가 약 5억 1천만 원입니다. 9월 말 기준 예산 집행액은 약 9억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광복동 개청 2년의 기록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복동은 세종시에서 12번째 행정동, 14번째 복컴으로 21년 10월 26일 개청했습니다. 개청 후에는 각 아파트에 찾아가는 관리사무소 간담회를 23회 추진하였으며 주민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직능단체 9개를 창설하여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협력하는 주민자치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2년 동안 광복동과 지편동 주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하여 아름다운 꽃길 조성 사업과 수루배와 새나루의 만남 축제 등 다양한 주민 화합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사생활권 도시 계획이 현재도 진행 중에 있으므로 특히 지편동 주민들께서 생활 기반의 미비로 인한 불편사항이 아직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도시 계획이 진행됨에 따라서 불편한 생활 여건도 점점 개선되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만
현재 겪고 있는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열린 귀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적인 노력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방곡동 마을 정원 가꾸기 추진입니다. 계야산 진입로에 있는 청수배미 공원길이 면적에 비해 조경이 빈약해서 썰렁한 분위기였는데 올해 4월에 남천과 백철쭉을 식재하여 화사한 꽃길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청수배미길 도입구 1에서 4 구간에 먼저 1차 사업으로 꽃나무를 식재하였고 내년에는 남은 구간에 꽃길 조성 2차 사업을 실시하여 공원 전체를 꽃길 정원으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수배미길 정원은 주민이 직접 가꾸고 관리하는 도시 정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복컴 실외 정원의 계절꽃 식재와 제켓들 근린공원 진입로에 LED 로고젝터로 야간 조명 꽃길을 조성하여 복컴과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슬기로운 방곡동 안전한 마을 만들기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주민과 어린이들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2월에 방곡동 BRT 도로변에 바닥 신호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9월에 방곡동과 지편동 초등학교 2개소에 자율방재단과 통장협의회와 함께 학교 앞 신호등에 노란 발자국을 설치하고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난히도 뜨거웠던 올해 여름을 대비하여 4월부터 5월에 주민의 무더위 피해 방지를 위한 스마트 그늘막 5개를 추가로 설치하였고 삼성천 산책로에 그늘막 쉼터 5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방곡동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마을 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2년도에 제1기로 출범한 방곡동 주민자치회는 올해 2년째를 맞는 올해부터 주민 프로그램을 46개로 확대 운영하여 주민에게 다양한 평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회에서 2023년 마을계획단을 모집 운영하여 주민이 원하는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6월 세종시 첫 번째로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마을계획 사업 3개와 주민제한 사업 12개를 선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구환경보호에 앞장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에코 방곡과 모아모아 한마당 행사를 추진하여 자원순환과 재활용을 홍보하고 시민과 더불어 지구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상가 공실과 상권 부족으로 신선한 농산물 직거래를 아쉬워하는 주민들을 위해 주민자치회와 자매결연 맺은 소정면과 지역 농협 등이 협력하여 주민을 위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봄과 가을로 2차례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며 화합하는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3년간 코로나19로 문화행사를 누리지 못했던 주민들에게 문화상유 기회를 제공하고 세종시에 이주하여 낯선 이웃이 되어 살아가는 방곡동과 지편동 주민들이 서로 친한 이웃으로 화합하며 어울리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수루배와 새나루의 만남 축제 개최입니다. 2023년 주민총회와 연계하여 지역문화 행사로 추진하였는데 주민 1,500여 명이 가족과 함께 참여하여 음악 분수와 문화 행사를 함께 즐길 수 있었던 성공적인 행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같이누리 문화거리 사업입니다. 방곡동 주민자치회가 문화재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방곡동 수루배뜰 공원 일원과 BOK 아트센터 건물 상가 일원에 문화거리를 조성한 사업으로 상가의 공시를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 상인과 문화인과 주민이 서로 상생하는 문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재단의 컬처로드 문화사업과 연계한 수르베와 새나루의 만남 컬처로드 시즌1과 시즌2 행사를 봄, 가을로 2회 개최하였습니다. 주민의 거주지와 가까운 제켓들 근린공원에서 지역 예술인과 주민이 함께 버스킹을 즐기며 가족과 또 이웃과 더불어 문화를 향유하고 한마음이 되는 성공적인 문화마당 행사였습니다.
다음은 방곡동의 주요 현안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환경 취약지 정비입니다. 방곡동 단독주택 부지와 수르베 4단지역 보육시설 부지, 그리고 방곡동 상가역 공터와 지편동 공사 현장과 공터 일원 취약지구에는 주민들의 반복되는 불법 쓰레기 투기와 여름철 무성해지는 잡초로 인해 아파트 주변 환경 미관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LH가 관리하고 있는 공터 부지의 쓰레기와 잡초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건의 요청하겠으며, 근린공원과 산책로와 도로변은 주민단체와 협력하여 불법 쓰레기 투기 금지 캠페인과 지속적인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쳐나가며 깨끗하고 살기 좋은 방곡동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마을 정원 조성을 위해서 내년에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비를 지원받아 제길뜰 근린공원에 다양한 색상의 수국을 식재하고, 삼성천 산책로에는 계절꽃이 피는 꽃길을 조성하여 계절마다 꽃피는 아름다운 방곡동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 두 번째, 사생활권 교통불편 해소 문제입니다. 지편동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민원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건의되고 있습니다. 버스 노선의 확대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위해 시와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주민이 더 편리하게 이용하는 대중교통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야간 집중 조명 등과 노란 건널목을 설치하여 방곡동과 지편동에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곡동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과 시의원님께서는 단상의 좌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민호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계십니다. 지편동에 사시는 분들도 보셨나요? 네. 방곡동에 사시는 분들도 보셨고.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좋아요. 참 좋죠? 네? 지편동은 뭐가 아직 불편하죠, 지편동은? 많이 불편해요, 시장님. 시간이 좀 걸리죠. 시장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시간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방곡동 지편동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요. 우리 맹모 삼천지교라고 말씀 들어보셨죠? 네. 맹자 어머니죠. 맹자 어머니가 맹자라는 그런 성인을 키우기 위해서 이사를 3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이사를 해서 살았던 곳이 어딜까요? 방곡동 지편동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맹자 어머니께서 맹자를 잘 키우려고 저작거리에도 살다가 삼각거리에도 살다가 맨 마지막에 방곡동 지편동에 이사 왔더니 그 맹자가 그렇게 그리는 걸 좋아하고 그리는 사람 흉내내고 그랬다는 게 여기가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들,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서 일하는 곳 아니겠어요? 제 말 틀렸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 내에 아마 맹자와 같은 정말 최고의 석학이 나올 수 있잖아요. 또 나오기 위해서 이거 이사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거보다 더 큰 희망이 어디 있고, 그거보다 더 큰 말하자면 보람이라 그럴까, 그런 게 또 어디 있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다른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생각을 미처 못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키우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 사회에 살고 왔던 곳이 여기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틀림없는 사실이죠. 여기 위대한 인물이 나올지 몰라요. 그제 제가 어디 갔다 오셨는지 신문 보고 가셨나요? 제가 법원 행정처 다녀왔습니다. 왜 다녀왔을까요? 방곡동에 법원 들여달라고. 그렇잖아요. 지금 이쪽에 방곡동이 아직까지 시간이 들어가서 상가공식이나 이런 게 많긴 합니다만 여기가 법원 검찰이 들어오는 지역이죠? 네.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그걸 올해 들어오냐 내년에 들어오냐 가지고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들어옵니다.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법원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다 이루어졌어요. 이번에 제가 법원 행정처에 가서 법원 행정처장을 만났는데 그 법원 행정처장이라는 분이 되게 높으신 분이에요. 장관급이고요. 대법원에서 대법원 판사장으로 유력한 분이고 그 법원 검찰, 검찰은 또 검찰청입니다. 법원을 옮기는데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하고 저하고 얘기 나누면서 맞다. 세종시에 법원 가야 된다. 자기들도 느끼고 있다. 제가 작년에도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1년 동안 이루어지지 못한 게 미안하다. 그러면서 자기도 적극 노력을 할 테니까 같이 노력을 해줍시다. 지금 법안이 법사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법사위가 이제 상임위원회예요. 법사위만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건데 법사위만 통과하면 그다음부터는 기재부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좀 늦어지고는 있지만 그 반드시 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조금씩 커가면서 이제 판사 검사들도 여기서 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종시에서 최고의 동네를 살고 있다고 해서 자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퇴근 시간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불편한 거 제가 대충 다 압니다. 왜 모르겠어요. 그럼 아직 LH에서부터 이관되지 않은 그런 문제, 또 아직 교통 문제, 또 정주 여건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 다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걸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 또 제가 못 듣는 것, 제가 모르는 것 이런 것도 여러분 말씀해 주시면 또 솔직하게 검토를 하고 제가 오늘 시청 다 옮겨왔어요. 우리 시청 감독님 다 왔습니다. 전부 일어나서 인사 좀 한번 해주세요. 고추장은 더 많다고 주민들보다 공무원이 좀 더 많은지 몰라요. 아무튼 저분들이 지금 방곡동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잘 공평하고 답변을 해줄 걸로 믿고 제가 오늘 시간이 있으면 다 오시라고 해서 여러분들과 진지하고 성실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읽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 자주 뵙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일단 여기 와주신 우리 국과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 그리고 우측위에는 또 도시교통공사에 또 나와 계세요.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우선 저희가 2주년이 됐습니다. 개청한 지. 처음 개청하면서 여기 유영 농장님이 시작으로 계셨는데요. 2주년이 되는 날도 유영 농장님이 계십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셔서 축하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또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저도 이렇게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저한테 주셨던 민원 말고 저희가 의회에서는 의결권을 갖고 있지만 예산 편성권은 시장님이 갖고 계세요. 시장님한테 평소 어려웠던 부분, 평소 저한테 했던 얘기는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과장님들하고 하고 있으니 어려운 숙제를 좀 주셨으면 괜찮을까요, 시장님?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저는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제 인사는 여기서 가름하고요. 이제 오늘 정말 필요했던 부분을 가감없이 여기 또 실질적으로 전선에 계신 저희 국과장님들이 다 와 계세요. 질문 주시면 아마 멋진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시장 주제로 시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건의 및 질문을 하실 분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며 직원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받으시면 간단한 본인 소개를 하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요, 그 대화하기 전에 좀 기대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반곡동 집현전 주민들의 말씀은 좀 수준이 다른 거다. 이 최고의 말하자면 두뇌들이 아마 여러분들 가족, 말하자면 오늘 오셨지만 여러분들 가족 중에 이 지역에서 그 국제경공이나 또는 대학이나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하면 다른 지역분들이 뭐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객관적인 그 외형만 본다면 아마 방곡동 집현동에 사시는 분들의 말하자면 그 IQ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수준이라고 그럴까요? 혹은 지적 수준이라고 그럴까요? 최고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까? 맞죠? 맞죠? 그래서 제가 기대합니다. 아주 지적 수준 높은 대화, 질문, 건의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말씀하시죠. 누가 맨 처음에 하실까요? 영어로 하셔도 돼요, 영어로. 네. 되게 길잖아요. 첫 번째 누구 하시나요? 아, 저쪽에서 하셨군요. 먼저 하시니까 마이크가 안 되네요. 강북동 통장 이민선입니다. 안 들려요? 이 수준 높은 동네 왜 마이크가 안 나오냐? 유영춘들 잘해요, 공장? 네. 잘해요? 흔들림이가 굉장히 떨립니다. 세종에 이사 와서 약간 주변 호수공원도 있고 너무 아름다운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처음 축제를 접했어요. 그동안에는 축제를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제가 가서 이 많은 축제 인파 속에 우리 세종 시민 말고 외부에도 오신 분은 몇 분이나 계실까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심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뭐 예산시장이라든가 뭐 인근에 대전에 무슨 축제에 외부인이 뭐 45만 명, 15만 명이 다녀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세종시에서 개최하는 이 축제가 우리들만의 안방 축제가 아닌 외부인들이 와서 구경하고 돈을 쓰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공실도 많이 없어질 테고 돈을 많이 쓰고 가면은 우리 시설도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대부분의 세종 사람들은 건설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10년 동안 건설을 했으니까 지금은 세종만의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세종만의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역시 수준이 다르네요. 역시 수준이 다르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 같은 것도 물론 여러 가지로 외부인이 얼마나 오나 그 수준이 얼마나 되나에 여러분들이 워낙 수준이 높으셔서 눈에 안 차시는지는 모르지만 또 이제까지 이 정도의 축제나 이 정도의 행사가 있었나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코로나도 있었고 해서 못하는 그 사정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정원도시 박람회 같은 거. 오늘 제가 발표를 했어요. 2025년도에 하기로 했는데 제가 1년을 미뤘습니다. 연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요즘은 재정이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 재정이라는 게 해마다 좀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산 총액이. 근데 내년에 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로 재정이 나빠요. 그렇다면 내년에 결국은 재정이라는 게 우리 지역 주민들의 세금인데 더 주민들한테 경제 활성화나 민생이나 이런 것에 써야지 부담이 너무 크겠다 해서 1년을 연기했던 것입니다만 그 연기를 했던 어쨌든 생각하는 기본은 첫째는요 지역 마케팅이에요. 우리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사셨든 언제 이 방곡동으로 이사 오셨든 지금보다 더 나은 주거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물론 지금도 불편한 점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전에 어디에서 사셨든 또 언제 오셨든 지금보다 거기가 더 좋았다라고 하는 데는 아마 없으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종시가 지금 어느 곳보다도 훌륭한 정주 여건과 아주 말하자면 아주 앞선 환경, 녹지, 공원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외부의 지역에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도시 박람회라고 하는 것은 지역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런 훌륭한 보존 자원을 세일즈해야겠다는 거예요. 세일즈해야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세종시로 안아주고요. 그리고 여기 와서 커피라도 마시고 식사라도 하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그리고 세종에 예를 들어서 방곡동, 집현동이다 그러면 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나 나 몰랐다 하면서 이 지역의 가치가 올라가죠. 집값이 올라가죠. 그런 걸 노리는 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정원 도시 박람회입니다. 하나의 정원을 갖고 박람회에서 손님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세종시 전체를 그런 식으로 한번 마련해보자, 꾸며보자 라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노력은 합니다만 세상 일이라는 게 시간이 필요할 게 있어요. 어린이가 빨리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 시간을 얼마나 알차게 그리고 그나마도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아껴 쓰는 그런 지혜로 우리 세종시를 바꿔주시면 지금이야 이제 10년밖에 안 됐잖아요. 세종시가. 그러니까 앞으로 10년은 어떤 세종시가 될까? 저절로 될 일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신 그 세종시가 그러한 점에 있어서 아직도 부족하다는 걸 절적으로 절실히 느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를 바로 지금 말씀하신 방향으로 애써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11월 4일 날 토요일입니다. 우리 이응다리에서 이응다리가 1446m라는 건 아시죠? 그 의미도 아시죠? 여기 계신 분은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집현전 사시니까 한글 반포 연도가 1446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종대왕이 거기에 1446명의 우리 지역군이 오셔서 1446포기의 김장당국이 하는 거 아세요? 하십시오. 김장이요. 우리가 잘 모르는데 김치는 아닌데 김장이라는 건 우리 공동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겨울날 김장을 만드는 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 4일 날 그 김장당국이 하는 행사는 단순히 행사가 아니라 문화 행사이고요. 그래서 그런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같이 경험한다는, 같이 체험한다는 의미에서 주한 외교 사절 부인들도 오십니다. 그리고 이 행사는 세종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세종시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주관해서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노력을 벌여야 돼요. 이번에 10월 9일이 한글날이었죠. 한글날 행사 세종시에서 한 거 아시죠? 그게 처음이었다는 것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셔야 돼요. 이제까지 한글날로 기계적으로 서울에서 다 한 것이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서울을 한 것인데 저희가 세종대왕의 이름을 딴 세종시에서 한글날 행사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어라는 것에 대한 그 의미의 재음미. 이제 한국어가 우리 국민들만의 언어가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하고 그 열정이 대단합니다.
미네소타주, 미국의 미네소타주에 가면 콩코디아라고 하는 그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거기에 세계 각국의 15개국어를 그 나라마다 가르쳐주는 캠프가 있는데 한국 최고의 인기예요. 거기 들어가려면 BTS 입장권 사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식으로 어렵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순간 한국말 해야 돼요. 그렇게 한국어가 한글이 지금 세계적으로 젊은이들 사이에 열풍을 불고 있고요. 베트남 같아서는 제1 외국어 영어가 아니고 한국어라는 거 아십니까? 자, 그 한국어를 이제 국제 공용어로서 보급시키고 학살하고 체계적으로 또 우아하게 갖고 와야 되는 본산지를 세종시에서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한글날을 역사합시다. 라고 하는 것들이 중앙에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또 해야 되고, 내년에도 해야 되고, 아직 거기까지 아주 확고하지는 못해서 지금부터 또 노력을 해야 돼요. 세종시가 그런 식으로 시간이 가면서 우리 한글 문화라든가 또 김치도 제가 1446m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는 것이고요. 내년에 연락이 대회가 하려고 합니다. 이영단위에서. 감각수월래같이 손만 잡고 서 있어도 원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기네스북에 등재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 세종시를 자꾸 노력하는 그게 그 축제다, 이벤트다, 퍼포먼스다 하는 걸로 점점 축제가 축적해 나가면 아마 큰 얼마 안 가서 세종시가 지금 걱정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세종 할 때가 올지 모릅니다. 올해 12월 1일부터는 이 보람동에서 빛축제 하시는 거 혹시 아직 못 들으셨죠? 곧 홍보가 나갑니다. 그 이응다리 주변의 보람동에 저희들이 한 달 동안 빛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30일, 1월 1일 해마장 그날까지 레이저 쇼 하고요. 그 시청 앞에 파사드, 영상 파사드 하고 이런 걸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종시를 어쨌든 수준 높은 문화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뭐 지금 말씀드린 건 예를 들어서만 말씀드린 겁니다만 그런 식으로 정원도시를 우리가 국제 공인받은 건 알고 계십니까? 그러시잖아요. 정원도시로서 국제 공인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등급을 받았냐면 1, 2, 3, 4, 5등급이 있어요. 5등급이 5스타인데 5등급이 가장 최상급 도시입니다. 우리가 그걸 받아냈습니다. 박수 쳐주실래요?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서 아주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또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세종시의 희망이 거기에 있고 여러분들의 협조가 거기서 필요한 건데 다 같이 힘을 합해서 같이 우리 세종시 지금 말씀하신 방향 같이 한번 걸어가고 싶어요.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곡동 주민자치회 마을계획 분과장 임원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장님께 두 가지 그 질문과 요청을 드리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마을계획 분과 일을 하면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방곡동에서 되게 많은 행사도 하고 공동회 사업을 받아와서 하고 공동체 사업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돈 쓰기가 너무 힘들어요. 돈을 쓰기가 너무 힘듭니다. 공동체 사업으로 200만 원을 주는데 서류 작업이 너무 많습니다. 서류 작업. 안 쓰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네, 알아서 쓰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200만 원을 갖고 열심히 쓰고 여러 행사도 만들고 하는데 서류 작업이라든지 저희가 잘 모르는 보태미 시스템에 들어가서 뭘 한다든지 사실 주민자치회에 있는 위원님들은 대부분 다 자원봉사하고 원래 본캐를 갖고 있잖아요. 저 역시도 일을 하고 있는데 행정가가 아닌데 행정가 못지않은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서 사실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서 틀리면 다 물어줘야 되나 내가 잘못해갖고 다 토해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고민을 하면서 서류를 계속 수업하고 있는 게 일단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운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서류 작업을 좀 줄여주실 수 있는 방안들 주민자치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문 행정가가 아니라는 걸 좀 바탕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거 그래서 좀 이 시스템을 조금 간소화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저희가 방곡동
방곡동에 있으면서 주민자치 회장님이 이제 에코앤 방곡이라는 캐치프라이즈로 23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세종시 전체가 생태문화적으로 되게 좋은 곳이고 녹지율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높은 시잖아요. 그래서 친환경적인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탄소 중립과 관련한 그런 사업들을 되게 꾸준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곡동이 이름도 에코앤 방곡 이렇게 해서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세종시가 좀 앞장서는 우리나라에서 앞장서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 행사도 좋고 뭐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좋은데 그 문화의 일환으로 기후위기, 탄소 중립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진행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이거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정말 수준 없으시죠? 방곡동에 가로등이 있는데 그거 고장났으니까 가로등, CCTV, 도로 부서지고 이런 것만 할 그런 하나도 나오네요. 수준 없습니다. 예, 말씀드릴게요. 그 서류 간소화 작업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이 우리 자청력 과정 한번 우리가 족쳐가지고 다 자전력 과정 이경우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공무원도 그 보태리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서류 하나하나를 갖다 집어넣기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저희가 사회적 경제센터 이쪽에 교육을 통해서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스템에 이제 서류 작업하는 것들을 이제 중앙이나 이런 데 좀 건의해서 충분히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좀 불가능한 건 사실입니다. 일단 행정 쪽에서도 그런 교육,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저희 동사무소에 저희 직원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좀 더 활성화시키고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저도 절실히 느껴요. 과연 서류가 좀 안 나. 이거 요즘 웬만큼 다 전산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을 해서 오더라 그러면 더 아주 머리가 돌아버려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저도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어려운데 저희 시장으로서 말씀드린 겁니다. 전산화가 되어 있으면 전산화에 다 알고 있는 사람까지도 써서 다시 올려라고 할 거 없지 않냐. 그렇죠? 맞잖아요. 다 알고 있어. 그럼 알고 있는 거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모르는 정보라든가 필요한 것만 올리라고 다 써서 올리라고 할 거 뭐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청주의가 아니라 거꾸로 가야 돼요. 행정이 뭘 신청해 오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는데 필요한 게 이게 있는데 맞습니까? 물어주는 행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만 해주는 걸로 간소화시켜야지. 아는 거 주민등록번호 다 써라, 이름 써라, 동네 써라, 다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얼마나 간소화시키는가라는 것이 우리가 전자정부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추구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잘 안 되는 게 좀 많네요. 주민자치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인데 생각보다 안 해도 너무 힘들어요. 우리 자청력께서 정말로 과감하게 우리가 안 해도 될 만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는 우리가 떼어서 붙이면 되잖아요. 그런 것들 한번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런 서류들을 갖다가 좀 확인해서 계속 보완하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시민분들이 이제 그런 서류들이 이제 하나하나 다 챙기는 거는 좀 부족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육을 좀 강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해 직원들 통해서 좀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기후위기에 대해서 우리 세종시나 더더구나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를 여쭤보고 싶은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환경 기후위기를 앞으로 10년 후, 20년을 가는 거예요. 저는 올 겨울에 무슨 일이 날지를 불안해하는 사람이에요. 어제 지진 난 거 아시죠? 3.6도, 3.4도였더라, 3.4도. 우리가 언제 지진을 경험을 봤냐. 그래서 지금 지구가 지금 이상하게 지금 여러 가지로 병을 앓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말로는 그래놓고 환경이나 기후 위기에 대해서 실제로는 실천을 좀 하지 않고 어려워요. 근데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이 않습니다. 그런데 말은 그래놓고 시민들이 협조를 안 해줘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회용품 보증금제라고 아세요? 네. 카페에 가면 일회용품 쓰면 하는 거 있죠. 그거를 시범지역으로 제주도하고 우리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을 하고 이제 전 지역으로 확산시키려고 그러는데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불편하다. 그 10원 뭐 이런 10원인가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불편하다 보니까 카페에서 전부 다 협조를 안 해주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민원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중지를 했어요. 이거는 언제부터라도 가야 할 길인데 너무 민원이 많고 또 불평불만이 많고 그러니까 이거 확산시키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럼 세종시는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하시오 그러더라고요. 그건 제가 뭐라고 되겠어요? 민원 많고 하는 걸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거꾸로입니다. 다른 데 다 안 하더라도 세종시는 하십시오. 이거는 그냥 가야 할 길이다. 사실은 그 환경부 장관하고 일회용품 보증금제도를 시범지역으로 세종하고 제주도 할 적에도 그 눈치 보면서 환경부 장관이 세종시에 와서 저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다 안 하려고 하는데 세종시가 이렇게 선뜻 나서줘서 고맙다고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어차피 가야 할 길입니다.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먼저 가는 게 낫겠습니다. 굉장히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중단된다고 해서 제가 우리 환경부에 세종시 그대로 합시다. 지금 말로는 기후위기, 말로는 환경 그래놓고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다 중지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편하더라도 앞으로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자원 재활용해야 됩니다. 탄소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그 교통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세종시가 특히 주택인데. 그래서 제가 버스 요금 무료화를 좀 얘기했죠. 그래서 그걸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것도 정원도시 박람회 같은 똑같은 어려움을 제가 봉착해 있습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재정이 너무 나빠요. 그러려면 그 버스 요금 무료화를 하려면 그 버스 요금 누가 대줘야 되는 우리 시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강행해서 추진해 보겠다고 했던 이유는 첫째는 복지 대책이 아니라 버스들이 좀 아끼자고 그런 게 아닙니다. 첫째로는 자가용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자가용을 타면서 우리가 기름값 그리고 배기가스 이게 다 환경 문제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자원의 말하자면 소비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가용을 자제해줘야 또 버스가 다닐 수 있고 길이 열려서 교통이 빨라질 거 아니겠어요. 교통이 버스가 불편하다고 해서 전부 다 자기 자가용 다 운전하고 나오면 도대체 길이 막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면서 거기서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 다 생기는 거 아니겠나. 그래서 시가 재정을 쓰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고유직책이죠. 그래서 무료화를 얘기했는데 그 무료화의 근본적인 목적은 교통 문제를 좀 해소해보고 그리고 나서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 그 미세먼지 문제, 배기가스 문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해결해보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예산 재정이 필요한 문제라서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까지 해야 되나, 재정 부담을 어느 선까지 해서 이걸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많습니다. 제 고민 이해해 주셔서 정말 고맙겠어요. 저는 정말 무료화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BC레이저, 그 비용 편익분처 그러니까 100억을 쓰면 160억에 1.6이 나왔어요. 더 경제적 이득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100억 쓰기가 어려운 거죠. 그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서 그 버스나 저희 92년을 올해 다 도입합니다. 전부 다 수소버스, 전기버스로 도입을 했어요. 환경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시의 실책뿐만이 아니라 절실한 마음으로 환경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실책도 이렇게까지 하면 제 의지를 읽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시장님 말씀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시민들이 버스
입장에서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가용을 왜 갖고 다니냐면 불편하기 때문에 갖고 다니거든요. 근데 서울이나 이런 데처럼 이 교통 시스템이 내가 가고 싶은 곳에 2번, 3번 환승 안 하고 한 번에 갈 수 있으면 그냥 말하지 않아도 자가용을 놓고 버스를 타고 다녀요. 그러면 지금 여러 동네에서 저희 동네는 특히 지탄동, 저희 방곡동도 마찬가지지만 교통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면 그 시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무료화를 하면 시민들이 버스를 타고 그러면 자가용을 놓고 다닌다. 그 입장이신데 저희 시민들 입장은 무료화를 안 해주시고 버스 노선을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무료화 안 해도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당연하죠. 예, 그리고 또 하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제가 꼭 재작년인가 그때부터 말씀드렸는데 겨울만 되면은 지금 왜 가로등에 아니 그 나무에 밑둥에 그 비닐 같은 걸로 세정자 지시해가지고는 다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여쭤봤어요. 이걸 재활용하느냐 하고 여쭤봤더니 아니래요. 그냥 1년수로 폐기한대요. 그러면 시부터 그런 거를 친환경으로 바꾸든가 재활용을 하든가 해서 탄소 배출을 더 줄이고 그런 쪽에 앞장을 쓰셔야지 그 말로만 지구 지금 환경이 뭐 지구가 아프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할 거는 먼저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그 기본적인 방향은 마찬가지고요. 그 버스도 그렇습니다. 버스를 무료한다고 해서 버스 탄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 버스요금 1,300원 아까워서 지금 자가용 타겠어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3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우선 버스 운행 대수를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100대를 늘려요. 그리고 엠버스라는 거 도입을 하고요. 그리고 통합 환승 시스템을 대전하고 전부 다 올해 와서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버스 운행 노선 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차곡차곡 하고 있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선행된 뒤에 통합버스 운행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울린 자전거 타거나 버스 타거나 한 카드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한다는 것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금 절차를 밟고 있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그렇게 IQ 한 자리 아니에요. 버스 요금 무료한 버스 탈 것이다.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다음 환경 문제도 재활용할 수 있으면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합니다. 겨울철에 그걸 한 것은 염화칼슘 나무에 해를 끼칠까봐 그렇게 만든 건데 그것을 재활용했냐 안 했냐를 갖고 세종시와 환경에 의지가 있다 없다라고 판단할 일은 아니죠. 그건 하나의 문제고 그것이 재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지금 반국동 통장의 회장 박하진입니다. 우선 이렇게 와서 시민과의 대화 시간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 주민분들께서 거시적인 어떤 세종시와 기후환경 문제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수준 높아요. 네, 저는 거기에서 미시적인 측면에서 지평동과 반곡동 범위 내에서만 몇 가지 주민들을 대표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삭제에도 아마 자료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엄청나게 제가 돌아다니면서 느끼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해봤는데 여기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아마 앞으로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문제 때문에 이걸 왜 특히 요새 이제 기후환경 문제, 재난안전 문제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와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LH와 현재 뭐 해서 인수가 안 돼 있고 아직 건축이 안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담당 공무원님들께서 특히 여름철에 한번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현실이 어떤가를 보고서 인수할 때 한번 강력하게 해서 미래에 세종시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높아심에서 이 안을 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 말씀 못 드리고
이거 이외에 몇 가지만, 이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세종시가 미래전략수도라는 슬로건을 갖고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미래라는 것이 언제까지인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시효를 주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민원들이 이거 물어보는데 저희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어떤 건물이 설치 예정이면 어느 정도까지는 돼야 설치 예정이다. 아니면 인수가 안 된 거면 인수는 어느 정도까지 인수가 돼야 이루어진다 하야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얘기라도 좀 해드리고 그때까지는 좀 참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 이 시간에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혀 그런 것들이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쉬워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소통 차원에서라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는 시장님께서도 보고 받으셨겠지만 여름에 비만 오면은 아마 주민자치센터가 재난 현장입니다. 아마 그래서 동영상 찍어서 아마 육보에 돌아다니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주민들이 그런 말씀하셔요. 관공서도 이 정도인데 일반 아파트는 어떻겠냐 하는 말씀들까지 할 정도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좀 심도 있게 좀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 그것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삼성천, 개화산, 저유지 이런 부분이 인수되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런 것들 미리 최종 점검을 다 한 다음에 인수했으면 하는 그런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이제 개괄적인 것도 실무적인 거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요 주민센터 뒤에 재개길 공원에는 반국 초등학교와 반국 중학교 학생들이 다닙니다. 거기에 보면 공원 학교에 자전거를 끌고 가지 못하다 보니까 공원에다 무질서하게 그냥 배치를 해놓고서 들어가면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니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제가 가끔 나가봅니다만은 학생들이 하굣길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담당하지? 이렇게 방치하고 왜 두지? 이런 얘기들을 학생들끼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랬어요. 저희들 어른들이 빨리 조치하도록 한번 노력해볼게 하고서 얘기하고 이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 거치대 거기다가 그냥 설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또 설치할 곳이 마땅치가 않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아까 순천에 북각 정원을 갔다 오다가 제가 건의한 것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구경하다 그냥 왔습니다. 또 이렇게 회의 마치려고 하고 왔는데, 순천에 보면은 이 자전거 거치대가 진짜 멋있게 해놨어요. 근데 우리 지금 자전거 거치대 보면은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워놓지도 않고 그냥 눕혀놓고 가고 다 쓰러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거치대를 설치해보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순천에 만들어 놓은 그 이제 자전거 거치대를 한번 현장 한번 가보셔가지고 하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재개길 공원을 좀 다닐 수 있게끔 한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지금 주민센터 건너편에 이제 상가가 있는데 그 옆에 주차장 부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방치되다 보니까 모든 쓰레기가 거기에 이제 지저분하게 돼 있어서 항상 그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주차타워 부지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당장 주차타워 부지에 가림막을 설치할 수 없다. 거기에 또 여름에는 침수가 되다 보니까 물이 여기까지 빠집니다. 그러다가 넘어지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착공 전이라도 가림막이라도 막아주시면은 좀 안전함이 더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잘못하면 좀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여기 드린 거하고는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데 제가 바로부터 건의하실 수 있도록 좀 여지를 주시죠. 네,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바로 옆에 주민센터 옆에 화장실 옆에 이제 부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이제 아마 행복청 소유 모양이에요. 그래서 손대지 못하게 좀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쓰레기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주민센터 힘으로만큼은 뭐 되지 않고 하니까 그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꽃을 이시가 하려고 해도 아마 저쪽에서 지금 허가를 안 해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조금 평지를 좀 가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또 하나가 이 세종시에는 우리도 여기 이제 소나무만 잔뜩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이제 실 공간이 마땅치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청에 보면은 등구나무가 있어 사람들이 앉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나무는 하나야 30-40년 정도 이렇게 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이식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게 나한테 꼽아준 게 좀 잘못되어 있는 내가 준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네. 대신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시장님께서 검토 좀 하셔가지고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자전거 쓰레기 주차장 뭐 그런 거네요. 가림막 이런 거네요. 그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주 미완성 도시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게 그 시설을 LH나 행복청에서 공공시설은 행복청이고요. 완공되면 이관을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세종시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관 관리를 받기 위해서는 검수를 합니다. 그냥 졌다고 해서 가져가라. 우리 못 받겠다. 왜? 철저하게 검수를 합니다.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다 보면은 하자가 있다. 고쳐서 인계해달라. 이러다 보면 또 거기가 시간이 걸려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뭐 LH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100% 요구를 척척 들어준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책임 문제도 있다가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좀 늘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완벽하지 못한 시설로서 우리가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쪽에서 완벽하게 하자니 시간과 비용이 걸려서 어찌할 수도 없고 그런 어정쩡한 단계가 있어서 매일 그게 우리 공무원들하고 LH하고 다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고 우리 김영현 의원 계시지만 의원 차원에서도 같이 의원께서 같이 검수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하자가 있는 것은 우리가 떠맡지 않으려고 무진 노력을 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냥 덜렁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백 기간 중에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면서도 그 어쩔 수 없다라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LH나 행복청에 최대한 촉구를 하고 있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 마을에서 지역에서 이렇게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어떤 때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세종시장에 어떻게 쓰레기까지 다 치우나. 쓰레기를 치워야 될 쓰레기 차를 운영하고 있는 건 있지만 동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요. 또 지역 주민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갔더니 똑같습니다. 자전거가 너무 무방비하게 돼 있으니 그것 좀 어떻게 정비해달라. 그러길래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누가 타고 다니는 자전거입니까? 애들이래요. 그럼 애들 교육 좀 시켜줄 수 없습니까? 가정에서 아이들한테 거치대가 있으면 물론 거치대도 뭐 시설이 뭐 순천하고 내가 못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거치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치대 놓치라고 그냥 쳐봐놓고 잡아뜨리고 가고 있어요. 그거를 보는 사람은 그 자전거를 제대로 거치하지 않은 자전거 타는 사람한테 우리가 주의를 주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저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시는 뭐 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청 공무원들이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공무직 공무원을 또 뽑아야 됩니다. 그거 다 시민의 세금이에요, 공급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아까운 돈을 쓰지 말고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학교에서 우선 다른 거 없으면 자기 자녀들만이라도 어울링이든 자전거 타든 너 꼭 거치대 그 자전거를 제대로 세워라. 그렇게 교육하는 게 난 사회교육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자기가 하고 지역사회에서 해결할 일은 해야지 그것까지도 다 시청 공무원이라 시장에 해결해라 이거는 아니지 않나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치우는 것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 행복청이 됐든 LH가 됐든 아직 미윤수 시설이기 때문에 다 하는 건데 그것도 시에서 다 나와서 할 수는 없어요. 동에서 좀 해결하기 바랍니다. 유동자의 그런 것들은 동에서 하고 동에서 하기가 좀 버겁거나 쓰레기차가 필요하거나 하는 지원을 요청해야지 쓰레기 있는 것까지도 시에다 얘기해서 우리 시청 직원들이 다 나가서 치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들께서 하셔야 할 일은 하시고 또 동 차원에서 하셔야 할 일은 하시고 그리고 시에서 해야 할 일은 하는 게 그게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 전략하는데 뭐 미래가 언제까지라는 말은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공사가 언제까지 끝나고 이 시설은 언제 인수받고 하는 것들은 연기를 해드려야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분명하다는 말씀은 해주었습니다. 저는 우리도 언제까지가 하겠다는 걸 예고를 해드리고 고지를 해줘야 된다는 건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수를 언제까지 받겠다. 이게 서로 간에 그 말하자면 줄다리기 밀당을 하다 보면 이게 언제라고 얘기가 하고요. 자치시에서 이거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떠맡게 됩니다. 시민들하고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저러한 점이 좀 복잡하고도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서 해야 될 것은 하고 할 일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민감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좀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동 주민자치회 부회장 한다영 씨의 남편 오영석이라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강북동에 살면서 구청연구단지에서 일을 하고 있고 두 분 다요? 네, 저는 이제 강북동 테크밸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니까요. 최고의 지성들이잖아요. 네, 저희는 직장인으로서 강북동에 살면서 주변인들한테 배웠었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 국책연구단지 옆에 주유소 뒤쪽에 있는 LH 부지 그 주차장이 얼마 전에 폐쇄되었고요. 또 강북동 테크밸리가 지금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많은 기업들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차량이 상당히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이 그 LH 유유부지라는 걸 전혀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거 시에서 안 해주지? 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LH에서 이런 유유부지를 내주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그 직장인들한테 좀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은 직장인들도 LH한테 그런 유유부지를 빨리 내놔라라는 민원 같은 거를 같이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직장인들한테도 같이 공유를 좀 해주시고 또 LH와 함께 또 그런 주차난을 좀 해결해보고자 좀 같이 협력하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대전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오는 기업들도 대전에서 이전을 많이 해서 오고 있는데요. 그들이 출퇴근하는 경로를 들어보면 자차 아니면 이원 버스를 타고 와서 소담동에서 내려서 BRT를 타고 와서 산악연 클러스터나 지편동에서 내려서 걸어오거나 또 다른 버스를 기다리거나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원 버스에서 지편동으로 가장 들어오기가 쉬운 코스는요. KDI에서 거꾸로 새나루 1단지, 그 다음에 테크밸리, 그 다음에 또 거꾸로 돌아가지고 저희 국책연구단지 이렇게 돌아다니는 노선이 있으면 가장 좋거든요. 근데 노선버스가 다니는 것보다 사실 셔클이나 DRT 같은 그런 교통수단이 가장 먼저 도입돼야 하는 곳이 강북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운송사업자들하고의 그런 입장도 있으실 텐데요. 강북동에서만큼은 이런 문제들이 빨리 해결이 돼야만 직장인들이 들어올 수 있고
대전에서 이 직장인들이 그냥 대전에 남아있을래 하지 않고 세종에서 일하고 나 세종 들어와서 한번 살아볼게 라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전 작업을 조금 방곡동에 힘을 실어 주셔가지고 좀 시장님께서 좀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통하고 주차장 답변할 사람 있나? 그러면 일어나. 손쉬우지 말고. 그 주차장 유유 부지 주차장 문제 그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 국제유관 주차장 솔직히 말해서 그 주차장 예산 좀 채워보려고 이제 그 해마다 신청하는데 자꾸 깎여요. 뭐 그런 점이 있는데 네, 광역교통망 팀장 유동석입니다. 이제 말씀 주신 그쪽에는 아직 개발이 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렇게 놀고 있는 땅도 굉장히 많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쪽 땅 주인이 다 LH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LH한테 임대를 해가지고 여태까지 나눔 주차장으로 썼었는데, 이제 말씀 주신 주유소 뒤쪽 그쪽도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했다가 지금 LH하고 행복청이 도시 계획이 계속 되고 있으면서 그쪽을 이제 사용하겠다라는 이제 취지로 이제 연장을 안 해주는 상황입니다. 이게 주차장이 저희가 빌리거나 땅을 사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사실 빌리는 거는 저희가 땅 주인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한 상황이고요. 근데 그게 행복청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땅을 사서 저희가 시청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돼서 좀 단기적으로 해결되기는 조금은 어렵고요. 지금 현재 방곡동 그 복화원 쪽에 저희가 조그맣게 주차장 하나 지으려고 매입을 하려고 이제 행정 절차 거치고 있는데, 그것도 약 50대 정도 될 수 있는데 예산은 한 2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직장인이 수용 가능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려면 1, 2년 가지고는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LH나 행복청하고 좀 협의를 좀 잘 해보고, 좀 장기적으로는 좀 시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께서는 너무나 계시다니까 외국에서 공부하셨죠? 두 분 다 안 하셨어요? 저는 이 주차장 문제가 우리나라 세종시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문제예요. 어디 가든지 문제예요. 우리나라도 이 주차장 문제, 그리고 자가용을 하시는 분들 문제인데, 외국에서는 차고지 증명제라는 게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제라는 건 뭐냐면 주차장을 확보했다는 증명서를 띄어가지 않으면 차를 팔지도 않아요. 우리는 주차장에 문제없이 차는 사놓고, 그러면 차를 댈 데가 없는 거예요. 차를 댈 데가 없으니까 전부 다 시에다 대고 주차장 문제 해결해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문제가 지금 앞으로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까지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걸 좀 요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차장 문제가 갈수록 우리가 심각한데, 제가 아까 대중교통 무료화 문제는 사실 이 문제를 언젠가는 해결해 내야 된다. 언제까지 차는 사놓고, 방곡동의 특징이 또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전국에서 캠핑카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시죠? 방곡동뿐만 아니라 세종시가 도시 단위의 캠핑카가 가장 많이 있어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공무원들이 개천에서 머리 잡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는데 요즘 아닙니다. 서초구 강남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공무원인데요. 여유들이 많아요. 그래서 캠핑카를 사놓고 댈 데가 없으니까 길에다 대고, 아니면 대평동 옆에 캠핑장 마련한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이렇게 캠핑카를 자기가 좋아서 사놓고 주차 문제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주차장 만들어내라. 없으면 우리가 길에 댈 수밖에 없다. 이게 맞는 거냐라는 생각도 이제는 좀 해보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가용 없이 또
또 우리가 생활 수준이 높을수록 캠핑카도 못 갖게 해서는 안 될 문제라서 이 주차장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되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제가 확보한 소신은 대중교통으로 좀 더 유도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자가용으로 넘쳐 흘러서 교통 문제 해결할 길이 없다. 대중교통이라는 건 지하철, 그리고 버스 또는 셔클 이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 나름대로는 그 철도망, 지하철하고 그 다음에 버스하고 이제 BRT가 됐든 엠버스가 됐든 뭐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셔클 문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셔클 문제는 택시하고 앞으로 싸움이에요. 뭐 이런저런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는 않지만 저는 앞으로 세종시에서 교통 무료화를 할 적에 주차요금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요금을 더 받아내야 오히려 그 차량을 덜 쓰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시내 와서 주차를 할 수가 없으니까 길가에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가혹한 게 아닙니다. 외국에서는 이게 기본이에요. 차 있는 사람은 자기 주차를 자기가 해결해야 차를 갖고 다니지 주차 문제 자기가 해결하지 않고 전부 다 정부에서 해결하나? 이건 선진국에서 있을 수 없는 발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선진국에 들어가면서 이러한 문제를 사회인식을 좀 같이 해야 될 때가 왔다 싶은데 어쨌든 불편한 건 불편한 것이니까 저희들이 LH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그 똑똑한 유상호관이 말씀하신 대로 50대 주차자고 25억을 어떻게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문제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LH하고 얘기하지만 좋습니다. 우리 국제연구 원장들하고 제가 가끔 만나는데 같이 좀 도와주시오. LH 좀 그 프레셔를 넣어주시오. 그 할 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들었고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저 주민자치 부회장 함다영입니다. 네. 저는 이제 세종에 와서 이 세종시에서 볼 수 있는 꽃을 돌아다니는 꽃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도담동에 있는 방주청에 그 벚꽃 라인을 걸으면서 4월달에 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벚꽃을 또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 거리가 너무 좋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치원의 고목저수지에 있는 벚꽃 축제도 가보면서 이 세종시의 벚꽃을 좀 더 많이들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웠던 게 저희 방곡동에는 유일하게 벚꽃나무가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방곡동 지편동 라인에 있는 그 삼성천은 모두가 칭찬하고 아름다운 수변공원이라고 칭찬하는데 제가 이번에 작년에 했던 그 마을 가꾸기 사업 중에 아름다운 꽃길 해가지고 장미 식재를 이제 심었던 그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때 나무는 심을 수가 없다. 그 식재에는 무조건 꽃으로만 제한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벚꽃나무라는 그런 요즘 많이들 벚꽃축제라고 하는 곳에는 많은 젊은 청년들이 이동하면서 구경을 하러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방곡동에도 그런 랜드적인 벚꽃 같은 그런 나무를 좀 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대평리에 있는 코스모스 길 이번에 시장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 국제관 연구단계 젊은 친구들이 저희에게 대평동에 있는 그 코스모스가 너무 아름다우니 꼭 가봐라라는 추천을 너무 많이 해주더라고요. 다른 동시에 있는 친구들한테도요. 그 정도의 그 규모나 그런 꽃을 한번 심는 게 좀 쉽지는 않지만 제가 그 햇물이 교를 바라보면서 봤던 꽃 중에 달맞이 꽃이라고 노란색으로 이쁘게 피는 꽃을 봤었습니다. 근데 그게 가꿔지질 않아서 경관상으로는 되게 이뻐 보이지만 되게 듬성듬성 다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 햇머리교가 좀 더 저는 이은 다리만큼 이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햇머리교 맞은편을 봤을 때 거기에 식재가 아니면 나무가 좀 더 가꿔질 수 있는 그런 랜드적인 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노란 꽃으로 추천드리는 건 달맞이꽃처럼 유채꽃도 한번 고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삼성천 라인에 벚꽃나무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요, 우리 방곡동 집현전은 색다른 꽃과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방곡동 집현전은 지성인들, 그리고 많은 교육자들, 선비들, 이런 분들이 사시는 곳이잖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선비들 꽃이 능소화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능소화는 선비의 담장이 아니면 처벌을 했어요. 그 능소화는 그 담장 타고는 꽃이 이제 선비를 그냥 못 보고, 요래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능소화를 심어서 여기는 선비의 집이다라는 걸 표시를 했죠. 그래서 능소화는 아무나 못 심었어요. 지금 중앙공원에 가면 그 고사목, 향나무 고사목들을 제가 배아들 밖에서 50줄을 얻어왔습니다. 얻어와서 그거를 이제 고사목이니까 심어놓고 거기에 능소화를 심도록 했어요. 그 능소화는 이 줄기를 타고 올라가니까 나중에는 능소화 말하자면 군락이 될 겁니다. 그런데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여러분들이 연구 좀 해보세요. 그리고 선비나무라고 들어보셨나요? 가지가 노란 나무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 나무예요. 그것도 선비들이 아니면은 못 심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전통을 좀 따라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프라우 자부심도 한번 챙겨볼 겸, 벚꽃은 일본 꽃이잖아요. 이쁘기는 하지만 그것도 좀 자존심도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기는 반곡동이고 집현동이기 때문에 옛날 선비들이 살았던 무슨 나무 심었어? 그럼 그 자체가 스토리 아닙니까? 그 스토리가 있는 꽃이 되면 그거보다 또 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꽃도 꽃이지만 그 의미라든가 역사라든가 하는 것들을 많이 배우신 분들이 좀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 동네 얘기도 하고 그러시는 일이다 보면 어떨까 싶어요. 꽃 얘기가 나왔으니까 망정인데 우리 세종시의 시화가 뭔지 아세요? 시화가요. 복숭아꽃이에요. 복사꽃인데 저는 그 나무지 꽃이 아니지 않냐. 그러나 복사꽃도 꽃이니까 꽃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복사꽃이 시화인데 복숭아꽃 나무를 복숭아꽃을 어디서 보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가로수를 복숭아를 심어서 그 복사꽃이 굉장히 이뻐요. 벚꽃보다 훨씬 색깔도 선명하고 오래갑니다. 해보려고 했더니 그게 또 어렵더라고요. 왜? 왜 그러냐면 이 복숭아꽃은 복숭아가 열잖아요. 벌레가 껴요. 그래서 거기에 계속 농약을 쳐줘야 돼요. 그리고 그게 쭉쭉 위로 뻗어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뻗어요. 그래서 가로수로 가깝지가 않다. 그러니 또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꽃복숭아 나무가 있더라고요. 꽃복숭아. 작아요. 꽃이 피는 거지 열매는 안 피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이 큰 배로길은 아니지만 소로길에 가로수는 적당하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남부발전소 있죠, 지금 저쪽에. 거기 가로수보다 꽃복숭아 좀 피워주시오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시가 시화가 복숭아라면 복숭아꽃을 좀 이쁘게 좀 장식도 하는 노력도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국적 없이 그냥 그렇게 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나하나 영혼이 있는 도시, 영혼이 있는 정신이 있는 그런 마을들을 우리 지역분들이 좀 생각하셔서 우리 마을은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꽃이 많아. 대평동에 갔던 햇들마을이라고 있잖아요. 네. 햇들마을의 상징으로 꽃을 무엇을 심었을까요? 그걸 말해줘, 해바라기. 자기들은 또 자부심, 그 의미가 맞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우리 방곡동이나 집현동이 선비들이 사시고 학자들이 많은 곳에 어울리는 고상한 꽃이 뭐고 고상한 나무는 뭘까? 생각하셔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나무도 선정하시고 해서 협력해서 그 시에서도 얼마든지 지원하면 지원하고 할 것입니다만 그런 창의적인 노력과 연구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 한 분만, 저 애기 있으니까 두 사람 받겠습니다. 애기부터 먼저 하죠, 어린이. 저는 복강 6층 도서관에 책을 많이 읽어서 책이 많이 더 들어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책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어린이 책도 이 친구는 좀 뭐 거의 일주일 내내 가는 편인데 책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여쭤봤더니 예산이 너무 부족하대요. 그래서 책을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아이가 얘기한 거예요. 이건 책이 없으면 안 되죠. 누가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다 그것도 똑같은 이치인데 지금 책을 기증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우리 시립도서관 책 200번 책꽂이에 보면요, 뭐 옛날 책이기도 하지만 버려야 될 책들이 좀 있긴 해요. 근데 나한테는 버릴 책이지만 누구한테는 쓸모있는 책일지도 모릅니다. 도서 기증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시립도서관 같은 데는 도서 기증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방곡동의 도서관은 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시립도서관장한테 얘기하겠습니다. 방곡동 도서관에 우리 어린이들 책을 다 읽었다더라. 너 책을 갖다 주라 할 테니까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어린이가 책이 없어서 도서관에 그럼 되겠어요? 그리고 그 도서라는 것도 그것도 예산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집집에다 책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책장에 책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좀 정리하는 생각으로 좀 추려가지고 쓸만하겠다 기증을 하세요. 지금 기증을 안 받으니까 지금. 누가요? 도서관. 누가 그런 짓을 해요? 왜 기증을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저도 기증을 했는데요. 다만 기증할 때 선별을 해서 받겠죠. 왜 기증을 안 받겠어요? 이름까지 붙여서 받습니다. 누가 기증했다 기증자 명패도 받습니다. 일반 도서관에서는 이게 안 돼요. 답변 좀 해봐요. 왜 안 되는 거죠? 답변하세요. 네. 저는 그 자창정국장 이용준입니다. 제가 도서 부분도 좀 하고 있는데요. 실제 저희가 기증은 받고 있습니다. 각 도서관마다 받고 있는데 문제는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서 기증에 좀 선별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잡지책이라든가 좀 오래된 책, 파본이 된 책들 그래도 고서도 포함이 될 건데 고서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들이 받을 수 있겠지만은 고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분들께서 그 고서라고 판단하는 그 책의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 뭐 진품이 아니거나 복사본이나 파본 이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기증을 받는 원칙을 하고 있고요. 아까 그 어린이 도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자녀들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자녀들이 보는 도서들이 전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 한 번 보면 안 보거든요.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도서관에 주시면 저희가 다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시립도서관을 만들 때모 김명욱 교수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책을 기증을 할 곳이 없어서 그 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충남대 교수였었는데 그때 제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다 받겠다. 책을 받아왔는데 그 책이 지금 시립도서관에 있는데 14,000권을 제가 받아왔습니다. 그러한 독자분, 그런 기증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시에서 별도의 기증관도 만들고 책을 수시로 장석을 보관을 해서 교차해서 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아마 그 기증 문제는 저희들이 우리 통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확인해보고 저희들이 받을 수 있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 받는다면 지금 그건 개선을 해야 되고 받아야 없고요. 다만 책을 기증한다고 해서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런 것은 안 되죠. 그렇죠? 어디도 쓸모가 없어서 말하자면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거라든가 아니면 재활용품에 버려야 될 것을 기증자의 이름으로 주면 쓰레기 처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은 주시는 분의 좀 양식에 맡겨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한테 줄 선물은요, 좋은 거 주셔야 돼요. 버릴 거 주시는 건 선물이 아니죠. 뭐 그런 식으로 방곡동 안에서만 해결해도 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해결할. 여기는 맹자 어머니가 사시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 책이 없어서 사드릴 건 사드리지만 그렇게 한번 같이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한 분만 받겠습니다. 저 뒤에 계시나요?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방곡동에서 여러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편동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편동입니다. 예. 그 지편동하고 이제 방곡동이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잘 들리시죠? 네. 일단 동에 계신 분들도 이제 두 배 해야 되니까 굉장히 일도 많으시고요. 지편동에 있는 그 주민들도 상당히 불편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통 문제가 이제 제일 불편한데 그거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건의도 드리고 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고요. 그동안 검토하셔서 그 결과 지금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중간 결과로도 좀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편동 이제 주민센터가 올해 이제 착수를 했는데 지금 지편동 입주한 지가 2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주민센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는 아마 세종시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년에 또 예산이 세수가 부족하고 예산이 삭감되면 이 계획대로 가는 건지 또 좀 걱정이 되고 해서 이게 계획대로 건립돼서 내년에는 이렇게 개척이 되는 건지 그 사항이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편동에 이제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좀 상당히 공공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곡동 주민센터에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이제 많이 부족합니다. 지편동하고 방곡동 같이 쓰다 보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사생활권 종합복지센터가 이제 최근에 이제 문을 열었는데 그 공간을 일부 활용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그런 여가시설 그런 공간을 좀 배려해 주실 수 없는 건지 보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사생활 4-1 생활권 그 계획도를 보면 해법청 관할이 한데 특별 계획 같은 경우는 세종시하고 협의를 해서 정한 걸로 되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게 거기에 보면 농산물 도매 시장하고 수입버스 터미널 용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대로 추진이 될 건지 아니면 이제 목적이 있어서 그걸 용도가 있어서 그 계획을 한 건데 아니면 다른 걸로 이제 바뀌게 되면 대체 시설을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걸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너무 많이 질문을 드려도 죄송합니다. 지편동이 불편하시죠? 네, 아직 개발 중이고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빨리 해소됐으면 좋겠네요. 제가 유독 여기 와서는 좀 시간하는 문제를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불편은 좀 해소해야 되는 것도 맞죠. 해동을 해드려야 되는데 교통 문제를 중간에 말씀드린 교통 문제 한두 강대한 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별도로 우리 교통 여기 누구셨나? 우리 의사가 교통 문제, 버스 체계라든가 하는 문제를 교통과에서 누가 나왔습니다. 간략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과 버스 운영담 이주혜 상관입니다. 일단은 저희 세종시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생활권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출범한 12주년을 맞아서 대대적인 이제 대중교통 이제 개편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현재 이제 기존에 58개의 이제 버스 노선들이 있었던 것들을 이제 12개 노선을 새롭게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광역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광역 노선을 5개 정도 신설을 하고 그다음 이제 신설되는 생활권 수에 맞춰서 이제 내부 노선도 충분히 확충을 하고 있고 또 가장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많은 점들이 이제 노선의 배차 간격이 있게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최대한 이제 일단은 최대한 버스도 많이 확보를 하고 또 이제 출퇴근 시간에 배차 간격을 단축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시민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 수 있도록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교통 문제, 개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운청회를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들었고, 바쁘시다 보니까 참여하실 수가 없고 모르실 수는 있어요. 많은 그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서 지금 거의 다 이제 그 얼개가 마련이 돼 있는데, 그거는 궁금하시면 별도로 우리 교통과 사무관한테 좀 여쭤봐 주시면 저희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 아니시면 연락처를 주세요.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지편동 그 복합 문제, 주민센터, 이게 행복청에서 저희가 미집행시설, 아주 미인계 시설이기 때문에 복컴은 이 신도시에 있는 복컴은 행복청에서 서가지고 저희들한테 주는 겁니다. 주는 건데 행복청에서 줄 때 지금 이 문제가 지금 기재부하고 또 새로운 문제가 또 생겼어요. 이 복컴 문제는 이제 세종시도 어느 정도 지방자치단체로서 예산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행복청에게 행복특별회계 예산으로 100% 줘서 준 게 우리 행복 그 건설법에 나와 있는 규정인데, 세종시가 반을 좀 부담해라, 50대 50으로 하라,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도 예산이 규모가 커졌으면 쓸 때가 많죠. 우리도 늘 허덕이고 그러는데, 이제까지 100% 행복청 국비로 지어서 주던 걸 이제 반을 내라고 하면 되겠느냐라고는 얘기하고 있고, 행복청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재부가 지금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좀 논의하고 있는 건데, 그게 오래될 거냐 내년에 될 거냐 지금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거는 하여튼 지편동 우리 지역 이주 주민들이 여기에 오시는 대로 그 복합 문제는 해결을 해드려야 된다는 원칙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주시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그 추진을 합니다. 행복도 기본 계획에 있는 것이고. 누가 답변하십니까? 오케이. 네, 안녕하십니까. 로컬푸드과장 윤석춘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관련해서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인구가 30만 이상의 도시에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도시 계획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가 4-2 생활권 부지에 지금 그렇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지금 그쪽에 그 면적은 2,700제곱미터, 약 9,000평 정도가 지금 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정부가 경쟁력이 없어서 이 농수산물 도매시장 신규는 중단을 했습니다. 종료를 해서 우리가 이제 국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시에서는 이 농산물 도매시장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거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했는데요. 시민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부분이 그때 그럼 수산타운이라도 먼저 그 부지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협중앙회와 시가 부지를 구입하고 수협중앙회가 건립하는 나누고 다 추진을 했었는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수협중앙회가 그 부분을 포기한 상태고요. 우리 시는 그래서 다른 지자체와 협력하는 방법, 또 해수부와도 협의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 부분에서는 그래서 조금 중단기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LH에서 그 부지를 다른 용도로 해서 매각을 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일단 우리 시가 앞으로 30년까지 어떤 계속 개발되는 도시이고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유통시설을 건립하고자는 그 용역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부지를 확보하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싱싱장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싱싱장터, 물론 우리가 싱싱장터가 이제 이 사생활권, 동호로는 소담동이 되겠습니다만 내년 6월달에 개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생활권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했던 그 수산 기능을 우리가 싱싱장터 4호점에는 상설로 놓고자 지금 설계까지 완료하고, 지금 계획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 내년 6월에는 개장이 꼭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급한데 내년 6월까지는 싱싱장터 하고요. 그 도매시장은 좀 장기적으로 좀 검토한다, 그런 말씀이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늦었는데 여기서 마칠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우리 김영현 의원님 밤늦게까지 와주신 데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의원님 말씀 좀 듣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발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조금 더 열심히 돌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방금 주신 거 저랑 자주 만나 뵙는 통장님들하고는 자주 소통하는 내용인데요. 또 새롭게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은 제가 또 자주 못 뵙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열심히 뛰어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고생해주신 또 언론인분들도 와 계세요. 또 고생 많으시다라고 또 인사 한번 좀 드리고 싶고, 우리 모든 공무원분들 그리고 우리 시장님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제가 처음에 역시 기대했던 대로 기대 어긋나지 않게 정말 수준 높은 대화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이 과한 말씀드린 거 아니죠? 방곡동 집현동이 최고의 지성의 마을이라고 했던 거 과한 말씀 아니죠? 그리고 전부 다 맹자 어머니 같은 분들이라고 말씀드린 거 과한 말씀 아니죠? 방곡동 집현동이 우리 세종시의 지성을 대표하는 그런 지역이다.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 지역인만큼 책임을 좀 다해 주십시오. 여기서 무너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세종시에 앞으로 두고 보세요. 집현동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이버도 들어서고 공동 캠퍼스 들어오고, 저는 여기 양자 컴퓨터 그 컨트롤 리니지까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내년이면 아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1월부터 시작은 했습니다만 MIT의 노벨 물리학상 받은 분 정도의 분이 와서 강의를 하십니다. 세종시에서도 하시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지식센터가 마련이 되면 거기가 바로 그런 연구나 강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방곡동 집현동에 사시는 분들이 노벨상 받으신 분들의 직접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곳도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말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 대신 그런 지성과 그런 그 품격 있고 수준 높은 지역에 사신다는 거기에 따른 좀 제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시죠? 해주시겠죠? 네. 오늘 늦게까지 감사하고요. 방문들 조심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